리처드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을 비운 사이 가장 아끼는 그림을 도둑맞았어요. 경찰은 리처드의 이웃 중 한 명을 의심했습니다. 니콜은 지방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1시간 전에 집에 돌아왔고 오랜 운전으로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데니스는 집을 페인트 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줄리는 여동생이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를 돌보느라 바빴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니콜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만약 1시간 전에 집에 돌아왔다면 차 밑에 땅이 젖었을 겁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에게 게리와 제프리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애정 어린 아버지는 아들을 아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종종 아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게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누군가 독을 먹였어요. 제프리는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괜찮았고 형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제프리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축구를 하다가 몹시 목이 말랐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각각 물 한 병씩 줬고 우리 둘 다 물을 마셨어요. 그렇다면 제프리는 괜찮은데 게리는 왜 독을 먹고 병원에 실려왔을까요? 아이들이 마신 물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독은 병 입구에 묻어 있었어요. 게리와는 달리 제프리는 물을 마시면서 병 입구에 입을 대지 않았어요. 카일은 미친 과학자에게 붙잡혀 문이 하나밖에 없고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그 불쌍한 남자에게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걸까요? 카일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방을 뒤진 후 그는 4개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문에는 각각 밑에 번호가 적힌 열쇠 구멍이 4개 있습니다. 카일은 열쇠와 열쇠 구멍을 맞춰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학자의 차가 방금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문의 숫자는 열쇠에 있는 기하학적 도형의 모서리의 수와 일치합니다.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에서 3명이 제지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물건을 해외로 밀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해변 휴양지로 향하고 있었고 그의 여행 가방 안에는 해변에서 필요한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우산,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비치타월. 두 번째 남자는 3마리의 화려한 새가 들어있는 새장과 햄스터 가족이 든 애완용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출장을 가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양복과 서류, 칫솔과 치약, 그리고 비싼 샴푸 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수꾼은 누굴까요? 세 번째 남자예요. 대머리인데 왜 샴푸가 필요하죠? 젊은 패션 디자이너 로버트는 첫 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조용한 구석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컬렉션을 발표할 때가 됐을 때 그는 사라졌어요. 1시간쯤 지나서 경비원이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모델 중 한 명인 마야는 옷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탈의실을 떠날 시간이 없었어요. 손님 중 한 명인 캐서린은 로버트의 엄청난 팬이라고 대답했어요. 몇 년째 그 사람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왜 그를 때리겠어요. 디자이너의 조수인 샘은 로버트를 진정시키려고 아메리카노를 사러 가까운 카페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범인을 알아낼 수 있나요? 캐서린이었어요. 그날은 로버트의 첫 쇼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몇 년째 그의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이던과 여자친구 앤은 동굴을 탐험하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턱수염을 기르고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는 손에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일주일째 갇혀 있었어요. 땅 위로 올라갈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젊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를 믿지 마세요. 그는 범죄자예요. 절 따라오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여기 오래 있었어요.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두 사람은 누굴 믿어야 할까요? 이던과 애는 남자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일주일 이상 동굴에 있었다면 왜 그렇게 깔끔해 보이고 머리에 신선한 꽃을 꽂고 있었을까요? 미키는 정신이 들었을 때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전혀 몰라요. 아마 천장에 있는 해치를 통해서일까요? 방 밖으로 나가는 문도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아래에 금속 고챙이가 쏟아있는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은 배고픈 피라냐가 있는 호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방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미키는 어느 문을 택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구덩이에 물이 차면 쇠꼬챙이 위로 헤엄칠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의 차가 인적이 드문 숲길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어요. 하지만 가장 더 안 좋은 상황은 겨울이라는 거죠. 눈보라가 심하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이 춥습니다. 아담은 가장 가까운 마을로 빨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길을 따라간다면 굶주린 늑대들을 상대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곰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세 번째 길을 택한다면 얇은 얼음으로 뒤덮인 강을 건너야 할 겁니다. 어느 쪽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아담은 곰의 영역을 몰래 통과해야 합니다. 곰은 겨울에 잠을 잡니다. 로렌은 가족 모임을 위해 닭날개 10통을 요리했어요. 손님 한 명당 한 통씩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꼬마 지미의 몫은 없었어요. 누군가 2통을 가져왔어요. 패트릭 삼촌인가요? 수상해 보여요. 아니면 로렌의 아들 저스틴일까요? 소름 끼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아니면 리틀 지미가 닭날개를 더 먹으려고 장난감 가방에 숨긴 걸까요? 개를 보세요. 패트릭 삼촌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개는 가방에 숨겨둔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기 두 여자와 각각의 냉장고를 보세요. 그중 한 명은 복권에 당첨된 최근까지 돈이 충분했던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굴까요? 왼쪽에 있는 여자입니다. 하이힐,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큰 돈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보이죠? 라이자는 백만장자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아빠에게 진저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라이자의 약혼자를 찾았다고 말한 후 그녀는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충분한 돈과 차고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차를 가지고 가출했어요. 라이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호텔에서 하룻밤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처음 발견한 호텔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수원이 방 번호가 710호라고 하면서 어디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라이자는 즉시 가방을 움켜쥐고 호텔을 뛰쳐나와 차에 뛰어올라 달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텔 객실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보통 객실이 있는 층을 의미합니다. 710호는 7층에 있겠죠? 하지만 그 호텔은 2층밖에 없었어요. 한 어린 소녀가 공원을 걷다가 배고픈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불쌍한 동물과 샌드위치를 나눠 먹기로 합니다. 불행히도 소녀와 고양이 사이에는 시냇물이 있었어요. 소녀는 고양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음식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고양이는 소녀의 옆으로 왔어요. 개울 위에 다리가 없고 고양이는 젖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겨울이라서 개울이 얼었거든요.